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정훈입니다. 네, 4월 13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허가받은 외출을 할 수 있었던 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네. 날이었죠. 저는 한 표 꼭 했습니다. 어우, 네. 잘하셨네요. 중앙선관위에서는 총선 사전투표율이 26.69%로 네. 최종 기록됐다고 하는데요.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선거 유권자들이 좀 위축돼서 네. 투표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네. 마스크도 끼고 그 손 장갑도 손 끼고 장갑도 끼고 앞 사람과 거리 네, 1m 1m 이상의 줄을 이상이지. 길게 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도 유권자 4분 중에 1분 이상이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는 총선 본투표가 진행되잖아요. 네. 식약처에서는 선거 당일에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 마스크 공급량을 2배로 늘린다고 하는데요. 14일에는 그 마스크를 약국마다 100개씩 추가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15일 투표 당일날이잖아요. 네. 그 당일날은 그 주말처럼 끝자리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가셔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공적 마스크 구입도 하시고 나가셔서 투표도 한 표 꼭 행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침이 좋다. 오늘도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일교차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좀 쌀쌀하게 시작됐는데 어떻습니까? 네, 월요일 아침 상쾌하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도 한 주의 힘찬 시작을 도와주는 듯합니다. 따뜻할 뿐만 아니라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전이 6.7도로 쌀쌀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햇살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대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1km 이하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 건조합니다. 주말에 서산, 야산에서는 큰 불이 나기도 했는데요. 세종과 충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천안 18도, 공주 18도, 세종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5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대전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후 금요일과 일요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아침부터 조금 뜬금없는 질문인데 네. 결혼하셨잖아요? 네, 그럼요. 했죠. 결혼했습니다. 네. 이경림 씨가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 4년 차. 네. 4년 차 정도 되면 그 요리 메뉴 중에 오. 필살의 메뉴가 있지 않을까? 뭐 필살 메뉴라기보다는 네네. 봄철에 꼭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봄나물 김밥이라고 오. 미나리 나물과 방풍나물을 넣어서 잘 말아서 그 쌈장이나 달래장에 찍어 먹는 건데 얼마나 향긋한지 몰라요. 맛있겠다. 네. 근데 이제 4년 차인데 방풍나물 얘기할 정도면 네. 뭐 주부 되셨네요. 그럼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요즘 그 미식가 연예인들이 혼자 먹기 아쉬운 이 메뉴들, 네. 필살 메뉴들을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오. 하는 과정까지 공개를 하면서 좀 소소한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 메뉴가 또 이제 편의점에서도 오. 먹어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네, 저도 뭐 편의점에서 직접 먹어보진 못했지만 화면을 보면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또 요즘에 남자 셰프님도 많이 계시고 많죠. 또 요색남이라고 해서 요리 잘하시는 남성분들 많이 계신데 혹시 요리 좀 하시나요? 그 섹시하지가 못해서 요즘도 그런데 저는 그 뭐 제 주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일 1차 요리를 잘 못해요. 오. 근데 이제 그걸 먹는 과정에서 이제 좀 재벌이라고 그러죠. 아. 2차 요리는 잘하는 편이고 네. 할 줄 아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잘 굽는 것과 잘 볶는 거. 오. 요거만 잘해요. 그러면 요리 잘 하시는 거네요. 국물은 못해요. 뭐 요즘 워낙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집밥 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우리 가족 여러분의 그 나만의 레시피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가 공개를 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진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팩트체크 맛대맛 이 음식 어때요인데 네. 사진으로 저희들이 딱 보고 네.
맛을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맛있는 음식들 사진 또 기다립니다. 네,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그럼요. 선물도 드리니까 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궁금합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월요일 아침에 만나는 리포터입니다.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요리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여성분인데 네. 요리 해요? 하기는 하는데 잘하지는 못하고 네. 열심히 따라합니다. 아. 그 인터넷에 나오는 레시피 보고 열심히는 하는데 맛은 보장 못하고요. 저는 먹는 걸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마을 탐구 가셨을 때 저희가 막 화면 보면서 어쩜 저렇게 복스럽게 잘 먹는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마을에서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많이 먹지는 못하고요. 제가 열심히 설거지는 하고 왔습니다. 네,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주민들과 알콩달콩 화합하면서 살고 있는 대전 동구 오리골 마을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작고 아담한 마을이지만 주민들 간 단합 잘 되는 마을로 에너지를 절약하며 알뜰살뜰 행복하게 사는 곳, 대전 오리골로 떠납니다. 오늘은 대전시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고향 마을을 찾아갑니다. 마을 인근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 대청호가 있는데요. 이 푸른 호수와 어우러진 벚꽃 터널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노래가 절로 나오는 풍경과 날씨 아닌가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그 다음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대청호를 보세요. 잠깐만. 미션을 또 여기다가. 오늘의 미션. 42년 전 사라진 마을을 찾아라? 42년 전 마을을 찾으라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미션도 처음 받아보네. 오늘의 미션, 대청댐의 담수로 42년 전 이주한 마을을 찾아야 하는데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무튼 발길이 이끄는 대로 무작정 걸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탐구대장님. 이런 미션을 받았거든요. 오리 엉덩이를 닮은 마을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여기가 이제 옛날 지명으로 오리골이라는 동네입니다. 여기요? 예. 그럼 제대로 찾아온 거네요, 저?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연못이 오리골 연못이라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보면은 이 연못이 생긴 것이 오리 궁둥이 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저 옛날에 대청댐이 78년도부터 담수가 됐어요. 그래 이 마을은 하나도 없던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밑에 있던 동네들이 이후로 다 이주를 해서 79년서부터 이주를 해서 지금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했듯이 마을 탐구를 몇 년 했더니 이제 마을 찾기는 식은 죽 먹기. 여기는 대청댐의 담수로 42년 전 이주한 오리골 마을입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꾹꾹 밟고 계세요? 버스가 여기 63번 갈 때도 들리고 올 때도 들려요. 네. 그러면 버스에서 보시는 분들도 너무 마음이라도 즐겁고 동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장미를 오늘 사다 심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마을 분들이 다 모여서 작업을 하세요? 대청동에 우리 동네를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는 단합이 잘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요? 어머니 진짜예요? 아우 진짜죠. 우리가 뭐 이렇게 예쁜 동네에서 거짓말하면 못 쓰죠. 한 번도 안 싸우셨어요? 한 번도 싸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단합이라면 최고라고 자부하는 오리골 마을 주민들. 다양한 꽃들이 모여 하나의 화단을 이루듯 정이 넘치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아름다운 오리골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리골 버스승강장. 여기 있구나. 이게 뭐지? 에너지 자립? 이게 무슨 뜻이에요? 79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태양광을 설치해 준다는 그런 공문이 있어가지고 저들 마을이 한 85% 정도가 태양광을 다 놨습니다. 지난 1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 자립률 5등급 인증을 받은 오리골 마을. 이 에너지 자립 마을이란 마을 단위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만들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다들 모여 계시네. 제가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이 마을에 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어때요? 진짜 좋아요? 뭐가 전기세가 덜 나오니까 좋지. 돈이 덜 절약되고 우리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니까. 네? 5, 6만 원 나오던 사람은 한 2만 원밖에 안 나와. 와, 번이 절약되네요. 그럼 이번에는 태양광만큼이나 후끈후끈 사랑이 샘솟는 인꼬 부부를 만나러 가는 길. 멋진 통나무 집 앞에서 부부를 만났습니다. 조심했어요.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멀리서부터 이 깨소금 볶는 냄새 맡고 무슨 냄새인가 하고 올라왔더니 여기 두 분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계시네요. 네. 아 사이가 좋죠, 우리야. 그리고 집도 멋져요. 예. 집 구경도 하고 싶은데 혹시 예. 괜찮은가요? 예, 하죠. 예. 들어갑시다. 들어가세요. 예. 21살에 결혼해 64년째 해로하는 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아, 우리는 모르고 둘이 댕기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인고 부분이 뭐니 그러네? 내가 이렇게 뜨개질해서 이런 거 만들어서 누구 준다 그러면은 사달라는 대로 사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니까 너무 고맙지 뭐. 뭐 실이 있어야 뜨니까 사줘야지 어떻게. 그래요. 맞아. 함께 나누는 이야기만 들어도 하트 뿅뿅.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더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연애 결혼했어요. 연애? 예. 첫눈에 뿅 보고 반하신 거예요? 우리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국민학교 동창인데 안 식구가 굉장히 이 거짓이 없고 그냥 철두철미한 여자 같아가지고 제가 거기에 반했어요. 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만나서 만나서. 부부가 되신 거구나. 그 초등학교는 어디 초등학교예요? 동명국민학교 물 들어왔지. 물 안에 있었죠. 대청댐 안에. 수몰이 돼서. 오늘은 내가 요리사. 이 뜨개질하는 할머니를 위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할아버지. 사랑까지 듬뿍 담았습니다. 이야, 아버님 대단하세요. 오, 요리사신데? 이렇게 60년 넘게 두 분이 사이좋게 지내는 비결이 있어요? 술 안 먹지. 교회 잘 다니지. 응? 뭐 주일 잘 지키지. 다른 거는 몰라요. 다른 거는 그렇게 살으니까 건강하고 응? 다정하고 그렇게 살아요. 네. 할아버지가 자주 해주시는 음식 덕분에 편하게 식사를 즐긴다는 할머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아니, 맛있게 다 드셨어요? 네. 오늘은 특별히 이 탐구대장이 설거지를 해드릴게요. 아이고 네. 감사해라.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설거지하러 가겠습니다. 노부부의 사랑을 지켜보면서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오리골 마을을 쭉 탐구해 보니까 이웃들의 정 그리고 노부부의 사랑 정말 사랑이 넘치는 마을 같아요. 아름다운 꽃들이 마을을 수놓고 있는 오리골 마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이곳은 언제나 햇살 가득한 봄날입니다. 성씨가 다 틀린 분들이 이 부락에서 살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은 그냥 성아우로 살고 있어요. 동네 부락을 너무 그렇게 가꾸고 깨끗하게 뭐든지 우리들은 협력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공기가 일단 공기가 좋고 열심히들 건강을 지키며 사는 게 그게 장수마을의 비결이 아닐까요? 사람 사는 데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서로 위하고 존중하고 그러한 마을을 만들려고 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수몰되면서 42년 전 새로운 터전으로 이주한 오리골 사람들.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홍한 쪽도 나눠 먹을 정도로 정 많고 잘 되는 마을인데요. 벚꽃 흩날리는 계절, 주민들은 오늘도 함께 마을을 가꾸며 아름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댐이죠. 네. 이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42년 전에 이제 오리골로 이전을 하신 분들인데 네. 지금 35가구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담하고 네. 좀 이쁜 마을인데 이 35가구가 무슨 저 가족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요. 식구들 같고 네. 정말 네. 단합이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야 참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다 가족같이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조그마한 행사가 있어도 그 마을 주민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참여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 마을 탐구하러 간 날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꽃길 가꾸기를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는 곳을 처음 봤는데요. 참 이색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작년에 이제 집집마다 공사를 시작해서요.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세도 좀 절약을 하고 계시고요. 또 마을 둘러보면서 이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그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또 이 마을이 장수마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화면에서 뵀던 64년 결혼하신 와. 지 된 이 노부부. 네. 마을 장수 비결 이분들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 성함이 김종섭, 이규옥 두 어르신들. 네. 참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자, 함께 했고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를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네. 수 있습니다. 퀴즈 함께 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퀴즈까지 함께 잘 풀어주세요. 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아침엔 퀴즈 월요일 순서는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합니다. 네, 퀴즈 풀면서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금강 본류를 가로지른 댐으로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이 댐은 무엇일까요? 1번 대청댐, 2번 팔당댐, 3번 안동댐. 어떤 걸까요? 네, 뭐 문제 나오자마자 바로 누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큰 댐이잖아요. 제가 대전에 왔을 때 처음 놀러 간 곳이 이 댐 부근인데 드라이브 코스로도 정말 좋더라고요. 벚꽃이 예쁘고. 네, 그렇군요. 자, 가장 익숙한 댐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골라주셨나요?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대청댐이죠. 대청댐은 청주시 서원구와 대전시 대덕구 사이의 금강 본류를 가로지른 댐으로 농업, 동업, 생활 등 각종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을 위한 다목적 댐입니다. 네, 대청댐은 이 다목적 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청주와 신탄진을 잇는 그 호수 끝에 그 북쪽 자락의 경관이 또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하시죠. 네. 전망도 참 좋고요. 그러니까요. 대청댐이 이제 대전과 청주에서 대청댐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해보는데 네. 대청댐 지금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 외출 자제하지만 대청댐 한번 또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제철 생선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우리나라 전 연안에 서식하는 가자밑과의 바닷물고기로 납작하고 마른 목골에 가까운 생김새가 특징입니다. 4월에 가장 맛이 좋다는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1번 박대, 2번 도미, 3번 도다리. 힌트를 제가 드릴 때는 좀 뜬금없는 힌트를 많이 드리는데 네. 예.
이게 문제를 잘 모를 때 그리고 뭐가 궁금할 때 그리고 네. 걱정스러울 때는 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두드리면서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다 맛있는 건데 뭐 네. 두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요 또 여기 앞에다 봄자가 잘 어울리는 생선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봄박대, 봄도미, 봄도다리. 봄도미 이상하다. 네, 하나 있습니다. 네.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3번 도다리입니다. 이 가자밑과인 도다리는 몸이 납작하고 마른 목골로 두 눈은 몸의 오른쪽에 모여 있고 입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흰살 생선으로 산란기가 끝나고 살이 차오르는 4월에 가장 맛이 좋다고 하네요.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고 할 만큼 제철을 맞은 게 이제 도다리 아니겠습니까? 이 도다리하고 제철 맞은 나물 쑥을 함께 국을 끓여서 드시면 그 향과 맛이 너무 좋거든요. 봄이면 예, 제철 음식들 많이 있는데 네. 그중에 도다리와 함께 맛있는 밥상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갑자기 도다리 쑥국이 확 땡기는데 맛있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저는 막 입이 땡겨서. 네. 네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요. 이 앞차와의 추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에 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브레이크를 밟은 후부터 차가 정지하기까지의 거리를 공주거리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쉽게 못 들어보셨던 네.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해드리는 것도 상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네. 대부분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아우 제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공주는 우리 대전 근교에 있는 도시이자 또 왕과 함께 공주. 네, 왕자 공주. 이용만 들어봤지 공주거리라고 네네. 하는지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뭐저 교통법상에는 있는 얘기인데 우리는 흔히 예, 공주를 많이 못 들어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 공주거리는 주행 중 운전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까지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를 말하고요. 실제로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한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는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네, 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처럼 도로 위에서는 또 안전거리가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요. 네. 이 자동차의 안전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더한 정지거리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사회적 거리뿐만 아니라 안전거리도 잘 확보해 주시면 좋겠네요. 공주거리라는 이 단어도 이제 알고 계시면 네.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까지의 그 거리는 네. 공주거리라고 합니다. 상식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제 네 번째 상식도 문제 만나고 네.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어렵지 않은 걸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3, 2, 1. 서울특별시에 있는 조선왕조 5대 궁의 하나로 고종이 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 여생을 보낸 이 궁궐은 무엇일까요? 1번 덕수궁, 2번 경희궁, 3번 인경궁. 네, 이곳 돌담길이 또 연인들 간의 데이트 코스로 참 그렇죠. 좋다고 하잖아요. 희한하게 같은 궁들인데 돌담길이 어울리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연인이 이 돌담길을 걸으면 또 헤어진다는 속설도 있는 네. 그 길입니다. 헤어지려고 걷기도 하나 보죠. 아하. 네. 근데 저는 여러 번 걸었는데 안 헤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덕수궁, 경희궁, 인경궁 중에서 과연 어떤 걸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덕수궁이죠. 덕수궁은 조선시대 고종의 거처로 이용된 궁궐로 원래 명칭은 경운궁이지만 1907년 고종의 장수를 빈다는 뜻에서 덕수궁으로 개칭됐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중 가장 규모가 작고 서양식 건물이 들어서 있어 고유한 궁궐의 양식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일제 강점기에 사라졌던 이 덕수궁 대한문화 네. 월대가 100년 만에 복원이 된다고 해요. 네. 이 월대는 궁궐의 건물 앞에 설치하는 넓은 기단을 얘기하는데 대한문화 월대 복원은 일제가 훼손하고 지운 우리 역사를 다시 복원한다는데 살린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참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덕수궁 참 아름답죠. 대전 분들도 뭐 충남 우리 저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덕수궁은 한 번 정도는 가보시지 그럼요. 않았을까? 헤어진다는 건 이제 네, 방설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함께하죠.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소설가 이범선의 단편 소설로 6.25 전쟁 직후 서울 해방촌을 무대로 분단의 상처를 그려낸 작품은 무엇일까요? 1번 광장, 2번 오발탄, 3번 완장. 6.25 전쟁 직후라는 게 가장 네. 중요합니다. 예. 네. 그 군에 가면 군 생활하신 분들은 이제 이 실탄 한 발 한 발이 소중함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오발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 오발이 그러니까요. 5발이 아니고요. 잘못했다는 건데 그걸 이제 실탄과 표현을 해서 플러스 네. 예. 안 되죠. 네. 헬기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자,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힌트에서 정답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오발탄이죠. 1959년에 발표된 이범선의 오발탄은 6.25 직후 서울 해방촌에 사는 실향민 가족의 생활고를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한 분단 소설입니다. 주인공의 삶을 잘못 발사된 탄환에 비유함으로써 전쟁 후의 암담한 현실을 부각한 작품입니다. 네. 아침엔 퀴즈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푸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도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아침엔 퀴즈 장상아 리포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가 팩트체크 맛대맛. 네. 이 음식 어때요?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사진 사연들 보내주고 계신데 네. 맛있는 여러분들만의 음식 사진으로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주말에 강원도에 때늦은 눈 예보가 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식도 눈 소식인데 네. 하늘에 내리는 이 눈 소식이 아니라 이 눈 소식. 네, 눈 소식. 이 눈이군요.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라고 그만큼 눈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네. 이맘때 또 눈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네. 봄철 눈 관리 궁금하시다면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날릴 때쯤 되면 눈이 좀 빡빡하면서 이 눈 건강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봄철의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이 안과 질환이거든요. 자,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봄철 눈 건강 관리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정확한 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동해의 한 안과를 찾았습니다. 건강이 염려돼서 오늘 여쭤보러 왔습니다. 먼저 뵙고 설명 들으실게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봄도 되고 그래서 약간 눈이 좀 뻑뻑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봄철 되면은 제가 눈물 같은 것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봄철과 관련해서 눈 건강에 대한 그 궁금증이 많아서 좀 찾아왔습니다. 네. 봄이 되면은 보통 계절성 알러지 질환이 가장 흔한 편입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 황사 이런 대기 오염 물질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알러지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보통은 안과 질환 중에 우리 흔히 감염성 결막염, 알러지성 결막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알러지는 균이 들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먼지, 꽃가루, 동물의 털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이제 생기는 질환을 일컬는데 특징이 좀 가려움증, 그다음에 뻑뻑함, 이물감, 눈물 흘림 이런 것들이 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눈으로도 감염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감염 경로상 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손으로 만져서 손에 묻은 바이러스균 같은 게 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일단 요즘 같이 손 잘 씻고 뭐 이런 운동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는 눈을 통한 감염은 그렇게 흔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요새 제가 태어나서 손 제일 열심히 잘 쓰고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코로나19도 19지만 어찌됐건 이 눈을 자꾸 만지고 뭐 이런 습관은 안 좋은 거네요?
일단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모든 질환이 그런 식으로 생긴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코로나19를 떠나서 손 잘 씻고 눈 자주 안 만지는 게 눈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 운전하다 보면 선생님, 네.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막 날 때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거는 건조증 증상이고요. 건조증이에요? 네, 안구 건조증. 눈물이 많이 나면은 이게 습도가 더 높아지는 건데 왜 그게 건조증이죠? 아, 네. 그거는 건조증이라고 하면은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일단은 눈에 있어야 될 눈물, 점액, 기름기 이런 게 부족하게 되면은 눈이 시고 따갑고 하면서 그 반사적인 그런 눈물 흘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적에 그 눈싸움 한다고 눈 깜빡이지 않고 오래 뜨고 있으면은 갑자기 눈이 왁칵 그렇죠. 눈물이 나죠. 그렇죠, 그거랑 그렇죠. 같은 이치입니다. 아, 저는 이제 제가 감성이 풍부해서 이렇게 눈물도 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건조해서 그런 거군요. 네. 자, 한번 턱을 올려놔 봐 주세요. 네. 눈은 그래도 굉장히 건강하신 편이에요. 외관상으로는 특별한 이상이 전혀 없으시고. 청년의 눈이죠? 이건 뭐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동안 40대, 30대 이후 중년의 눈. 아, 중년. 중년의 눈. 그럼 좀 봄철 눈 건강에 좋은 뭐 음식이라든가 뭐 그런 거. 아, 네. 그것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예. 눈 건강에 일단 필요한 영양소로 비타민 A나 뭐 아연 같은 거 얘기하기도 하고 비타민 A, 아연. 네, 그다음에 또 비타민 C, 네. 그다음에 베타카로틴, 그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루테인 이런 성분들이 대부분 항산화제라고 해서 퇴행성 질환, 노인성 황반 변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물막 안정에 도움이 돼서 조금 안구 건조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오메가3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 그런 영양소들을 네. 골고루 들어있는 영양제를 한 번에 드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영양 과잉도 문제도 되고 해서 보통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과 전문의 선생님으로부터 눈에 좋은 영양소에 대해서 듣고 곧장 만들어서 먹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리 연구로 외길 인생을 보내오신 우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새 시력 괜찮으십니까? 계속 나쁘진 않아요. 눈이 좀 침침해지신다거나. 노화로 어쩔 수 없죠, 그건. 네. 어제 안과 갔다 왔는데 네. 안과 선생님께서 비타민 A, 네. 아연, 네. 베타카로틴, 네. 비타민 C, 오메가3. 네. 거기에 한 개 뭐였지 또? 루테인까지. 오, 맞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루테인. 네, 아, 루테인까지. 역시 전문가 네, 네. 선생님이시네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좀 눈에 좋은 음식을 네, 직접 만들어서 다량 섭취하기 위해서 네, 왔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어떤 걸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 리포터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영양소가 네. 거의 채소, 또 거기에 또 돼지고기, 연어, 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네. 오늘은 조금 저렴하면서 네.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돼지고기를 곁들인 당근 나초하고 돼지고기 당근 나초. 네네 그거하고 고구마를 이용한 삼색경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포테이토, 스위트 포테이토, 스윗 칼라스 경단. 네. 그렇군요. 네, 일단은 토마토와 양파, 그다음 파프리카와 루테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케일. 예, 그다음에 시금치에도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하나로 더 추가되는 게 황도. 황도. 네, 요거를 넣으면은 굉장히 달콤하고 그 풋내나는 그런 채소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먼저 깨끗하게 씻은 양파와 파프리카, 토마토를 잘게 썰어주고요. 여기에 달콤함을 더해줄 황도와 루테인이 풍부한 케일도 잘게 썰어 준비해둡니다. 드레싱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갑니까? 네, 드레싱은 오늘 굉장히 제가 처음에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준비된 채소하고 그다음에 올리브유하고 그다음에 살짝 살살 소스의 맛을 내기 위해서 핫소스, 그다음에 소금, 후추. 네. 올리브유에 이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지금 요게 채소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과 오일을 넣으면은 수분이 빠져요. 거기서. 올리브유를 얼마 뭐 반 컵이다 한 컵이다가 아니라 요 채소가 버무려질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지금은 굉장히 빡빡한데 이게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냉장고에서 잠깐 이제 시원하게 드시기 위해서 보관을 해놓으면 여기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오일을 많이 넣지 마시고 그다음에 핫소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친구들은 매운맛이 싫어요. 그러면 조금 줄이시고 어른들이 드실 때는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이번엔 돼지고기에 후추를 뿌려 반만 익혀줍니다. 그 다음 다시마를 찬물에 30분간 우려내 다시마물을 만들어주는데요. 이 다시마물에 간장과 맛술, 설탕을 넣고요. 마지막으로 잡내 제거를 위해 생강즙도 반 큰술 넣어 골고루 섞어줍니다. 앞서 살짝 익힌 돼지고기에 소스를 넣고 완전히 익을 때까지 볶아주면 끝! 이어서 얇게 편 썬 당근에 녹말가루를 솔솔 뿌려주고요. 이 녹말가루에 물을 섞어 녹말물을 만들어준 다음 당근에 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주면 당근 나초도 완성! 자, 이번엔 고구마 삼색경단을 만들어 볼까요? 우선 삶은 고구마를 으깬 후 볶은 당근을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생크림을 더해주는데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질어질 수 있으니 적당히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준 뒤 다진 아몬드와 고소한 깨에 버무려주면 고구마 삼색경단 완성.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와, 침 고인다.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돼지고기 당근 나초에 영양 만점 고구마 삼색경단까지. 아니, 눈 건강은 물론 봄철 없던 입맛도 살아나겠어요. 선생님 드디어 이제 초간단 봄철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방송의 하이라이트, 방송의 보석 같은 시간, 시식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비주얼. 기환 씨, 혼자 먹지 말고 같이 좀 먹읍시다. 미세먼지에 공격받고 스마트폰에 지쳐가는 눈. 더 이상 혹사시켜서는 안 되겠죠? 이제 눈에 좋은 음식으로 우리의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네, 돼지고기를 곁들인 당근 나초와 고구마 삼색경단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런 눈 건강뿐만 아니라 봄철에 잃어버렸던 입맛까지 되찾아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와. 이 화면으로 만나봤지만 아이들 영양 간식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아빠들 뭐 과음하는 안주 말고 간단하게 이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술안주로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이제 식사하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간식으로도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도 레시피 잘 보셨으니까 그대로 좀 따라하시면 가족들 건강과 입맛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았는데 눈 건강 책임질 수 있는 요리라니까요.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돌이요?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연들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돌도 다양한 사연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돌이요? 네, 돌이요. 돌이 사연을 안고 살아요? 네. 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돌 보기를 황금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돌에 사연이 있군요. 그럼요. 네. 자연이 빚은 최고의 걸작품 수석인데 수석의 사연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위대한 예술가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수석의 세계로 여행 갑니다. 아이고, 예. 예. 그 만지는 건 금물, 눈으로만 보세요 하는데 만지시는 거 보니까 석죽, 돌 주인이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돌멩이 주인입니다. 그러시군요. 감나무 밭에서. 감나무 밭 주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인은 이제 허락을 얻고, 그래서 얼마 이제 팁을 주고 이제 갖고 오죠. 감사로 온 줄 알았는데 저 양반이 와가지고 돌만 가자고 돈을 주니까. 감 한 박스 값에 이걸 주고 나니까 이거는 뭐 저는 갖고 와갖고 이제 큰 작품이 되고. 그럼 외람 때인데 이거 얼마죠? 금액은 말할 수가 없죠. 이건. 그렇죠. 네. 진짜 돌 보기를 황금같이 해야 된다는. 그렇죠. 코로나19로 한산한 전시실. 글 쓰는 거랑. 저도 흔적 한 줄 남겼습니다. 야, 이거 비를 좀 맞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석이라서. 근데 오늘 진짜 멋집니다. 오늘 비가 와야 수석은
자연 그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다 이게 각기 사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사람도 인생에 그 있듯이 네. 사연이 다 있듯이 요 사연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요 있는 거는 전부가 다 저한테는 이제 귀한 거죠. 예. 하나하나에 이제 정이 다 들었기 때문에. 특히 제 눈에 딱 띄는 요것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만사 형통. 이제 뒤에 보이잖아요. 네네네. 예, 이렇게 이제 구멍이 확 띄면서 복도 들어오고, 예, 건강도 들어오고, 예, 이렇게 차영도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돈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지만 수석마다 의미를 붙여줬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몇 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거래가 모아놓은 게 한 3만 점 정도. 3만 점? 예. 3만 점밖에 없어요. 수량으로만 치면 국내 최다라고 합니다. 결혼하신 지는? 결혼한 지가 지금 40년 차예요. 그럼 결혼 생활 10년 만에 시작을 하셨네요. 네. 어떠셨어요, 어머니? 안 살라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왜요? 돌에만 신경을 쓰니까 주말 되면 돌 주러 가고 집에 없으니까. 돌이 뭡니까? 수석, 우아하게 좀 수석이라고 불러주세요.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요. 마당에 야생화를 심고 어울리는 자리에 수석을 놓은 것도 아내라고 합니다. 오, 백골배네. 이 집의 수석 안내견 따라서 집 뒤쪽으로 갔습니다. 아, 따로 이렇게 창고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여기가 와. 창고가 전시장. 아, 전시장 죄송합니다. 전시장. 내가 돌매락 해가지고 같이 돌매락 하지 말고 맞습니다. 수석 우아하게. 맞습니다. 수석. 예. 어머님은 전염됐나 봐요. 네. 예. 전시장을 가득 채운 수석들. 색깔도 모양도 문양도 제각각 같은 것이 없다고 하네요.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산이 있고 옆에 네.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손을 모으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봤을 때 각을 지면 안 되고 네. 각을 지면 두리뭉실하게 돌이 이제 쟤처럼 이렇게 두리뭉실 동글동글하게 잘 생겨야 돼요. 요새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인사를 잘 하더라고요. 동방예의석. 네, 이제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음이 착한 사람이고 여기- 찾으면은 예. 나쁜 사람이. 오, 심장 떨려. 속 벌써. 그래, 좋은 질문. 요거는-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안에 있는 문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 그거는 이제 지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자, 이건 복두꺼비 수석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면 또 자개 같죠. 예. 예, 진짜 이거는 보면은 하나 학이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멀리 봐서 내리는데 이건 하나의 도자기. 네. 15년 전 부산 일광에서 구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뭘로 보이십니까? 복을 준다. 완전 청두꺼비가 네. 살짝 이렇게 이제 뛰려고 몸을 웅크린 그런 모습 같네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것뿐이 아니고 그냥 뭐 안에 열면은 열어가지고. 아, 여기 안에도 있어요? 여기 안에도? 다 그냥. 오, 세상에나. 입이 쩍 벌어지는 돌잔치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애착이 가는 정말 꼽기 힘드시겠지만 이거는 정말 가치가 있다는 게 있으면 한번 보실래요? 공개할 수 있습니까? 네. 예. 바로 이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 드리는 단골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How much? 하우마치. 예. 얼마인가요? 하우마치 이 정도 된 것 같으면 1,500 정도. 예. 원. 그래 해도 저는 잘 안 나가려고 하죠. 이 정도면 돌보기를 황금같이 하여라 얘기할 만하죠? 가격을 알고 나서부터 손을 아예 못 대겠습니다. 예. 손을 대고 나면은 그저 그 어디가 위에 영광이니까. 기만 쪽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품성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수석을 떠나가지고 하나의 이제 이런 작품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돌 속에 나무 강구루가 그려지가 지금 그림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뻗어 나가니까 돌 안에서 예, 예. 나무도 여기 자라고 꽃이 꽃도 지금, 피고 예. 산수화라고나 할까요? 이제 하나의 계목이라고 보면 되죠. 돌 안에 그다음에 또 생긴 자체가 또 무령, 네네. 예, 그렇게 동물 형상이나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럼 뭐 선생님 어떻게 이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회사 생활하다 좀 깝깝하니까 종합 활동하고 좀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좀 깝깝해서 좀 내 가정이 좀 멀리 가가 있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난, 그다음에 분재. 그러다 보니까 난하고 분재는 이제 죽더라는 거죠. 바빠. 그래서 수석은 하나 주워놓다 보니까
어느 선배와 도움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지 근 30년. 그래 나가게 되니까. 수석에게 받은 위로가 수집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원에서 의령으로 귀촌한 이유도 3만 점 되는 수석을 전시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옛날에는 이제 꼴통품 다음으로 이게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가면은 막 강에 가면 한 개 주워오면 돈이 막 되겠다 막 싶어가지고 막 했죠. 근데 그게 이제 그는 무시해서 하는 거고. 수석은 원래가 이제 강돌, 해서 그다음 산돌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 눈에는 그저 돌멩이일 뿐인데 동재 씨에겐 보물로 보인다네요. 이런 걸 안목이라고 한다죠. 이렇게 주우면 왜 작품이냐면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이 뭐지? 이 돌멩이라 그죠? 봤을 때는 그럼 깻잎이나 넣고 이렇게 내려 탁 디비면은 뭐야? 해가 웃어. 해야탈. 하야탈. 이거는 뭐냐면 고소해 가야 될 거. 애지중지 어찌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림이 또 나오네요. 색깔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애가 작품이 나옵니다. 문양이 나와가지고 하나 작품이 나온다. 돌을 닦고 관리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난다는데요. 부부의 취미는 수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수석도 수석이지만 이 자체가 정말 전시장이라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골동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하고 많은 것 중에 어머니 강단지를 들고 오셨네요. 예. 쓰시던 건가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해 안 되고 전부 고물 같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냥 어디서 줄 수 없다 하고 네. 사왔는데 뭐 하나 있으면 그거를 갖고 싶으면 끝까지 거기가 자기 손에 들어올 때까지 갑니다. 남편들이 한참 보고 어디 가면 좋아. 그죠? 다 좋았다. 그래서 좋았다 그러는데 줄 수가 없거든요. 아까 그 말씀 하시던데? 그 돌에다가 이렇게 베이비 오일을 발라주고 오셨죠? 그거를 저기 집사람한테 저렇게 기름칠을 하고 닦으면 얼마나 이쁘지겠습니까? 항상 저 돌한테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나한테도 그죠? 이렇게 마스크 팩이라도. 기대 안 합니다. 지금 옛날에 그만큼 고생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지만은 이만큼 얼굴에 화사하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야 돼? 그 와중에도 토닥토닥 사랑 싸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닮으셨어요. 네, 그 정도로 닮았나 봐요. 쌍꺼풀이라든지 이 눈코기라든지 이런 게. 근데 저는 이제 자연이고 여기는 이제 좁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원래 돌을 저는 수소를 갖다 저 자연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근데 어머니 얼굴이 왜 빨개져요 옆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손댄 적 없어요. 손대서 이 정도면 큰일 나죠. 30년 수석 수집가 김동재 씨. 좋아하는 돌을 모으면서 인생을 유쾌하게 사는 방법도 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주면은 누가 보면 돌을 큰다 하는데 이렇게 이제 자연 그대로 물을 주면 자연 그대로 돌아간다니까. 계획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농촌에 도시생활 하다가 농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후배들한테 양성을 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갖고 그다음에 또 수석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좀 가르치고 문제에 대해서도 좀 선도할 수 있게끔. 그래서 또 제가 어차피 의령군의 기농기촌 연구회 또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하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돌이라도 다 같은 돌이 아닙니다. 수석을 보면 매우 행복합니다. 네,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몸도 건강합니다. 나만의 특별한 취미로 여유를 찾아보세요. 네, 김동재 수석 수집가께서 돌멩이를 보고 그냥 돌멩이라고 하지 않고 큰일 납니다. 우아하게 네. 수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맞아요. 돌 안에 다양한 풍경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신비롭기도 하고 우아하기도 하네요. 그냥 돌을 돌같이 보면 안 되겠어요. 네. 예, 지난 30년간 3만여 점의 돌, 이렇게 수석을 네. 모으셨다고 하는데, 야, 저 수석에 대한 무한 사랑 느껴지는데 그 사랑 조금만 아내분한테 좀 주셨으면 하는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하시면서 수석에 대한 무한 사랑 계속 느껴주시고요. 그 취미 활동으로 하는 수석이지만 네. 저는 제가 봤을 땐 본업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꾸준히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한 주의 시작이 상쾌합니다. 오늘 따뜻할 뿐만 아니라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전이 7.5도로 쌀쌀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햇살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대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단 대기는 계속해 건조합니다. 주말에 서산 야산에서는 큰 불이 나기도 했는데요. 세종과 충남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에 철안 18도, 아산 17도, 세종 19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5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지만 서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대전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이후 금요일과 일요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꾸며집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꾹 참지 마시고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팩트체크 맛대 맛. 이 음식 어때요? 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3938님, 엄나무 백숙입니다. 몸에 좋은 나만의 레시피로 만들어 보았는데 잘 먹어주더라고요. 우와. 닭을 삶을 때 칡과 엄나무를 넣고 푹 삶은 후에 미나리를 닭 삶은 물에 두어 번 담궜다 고기랑 싸 먹으면 우와. 저 표정에서 다 나오네. 네, 와. 엄나무 백숙 공들인 만큼 잘 먹어주시니까 너무 좋았겠네요. 네. 맛보고 싶다. 7471번님, 봄 꽃게장 이야. 담갔어요. 저의 레시피는 간단하면서도 맛있습니다. 네. 꽃게 1kg에 소주, 간장을 1:1로 부어 이틀 밤을 지나고 3일째 먹으면 됩니다. 뭔 오, 요리가 저래요? 소주 간단한데요? 간장 일대일로 부어. 너무나 간단한데요. 3일 전에만 담궈놓으면 되는군요. 네. 간단한 레시피 잘 봤어요. 저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맛있겠네요, 진짜. 7658번님, 저희 가족이 주말 아침에 꼭 먹는 음식이 있어요. 네. 바삭한 바게트 속에 소를 채워 넣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영양 만점의 바게트 샌드위치. 바게트 샌드위치. 어머. 저걸. 야, 저건 기술자인데요. 그러니까요. 빵집 우와. 여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주말 아침마다 저걸 꼭 해서 드시는군요. 네.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데 맛도 있어 보이고 말이죠. 네. 0587번님, 매년 이맘때 들에서 캐와 담근 야생 꼬들배기 김치랍니다. 겨우내 묵었던 거라 뿌리가 인삼 같아요. 이틀 정도 소금물에 삭혀서 쪽파와 함께 담그면 보약이 됩니다. 보약 같은 음식인데 소금물에 이틀 정도 삭혀야 된다는 거 중요하군요. 네. 고들빼기 저 김치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침도 맛있고. 네. 1503번님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야. 소고기 두부 전골입니다. 맛있겠다. 네. 양념장에 새우젓을 조금 넣어주면 감칠맛이 업됩니다. 그리고 두부를 미리 따뜻한 물에 데웠다가 넣어주면 훨씬 더 부드러운 두부를 맛볼 수 있다고 맛대맛 대결 신청합니다. 대결. 두부 팁이 있네요. 네. 따뜻한 물에 데웠다가 넣어주면 훨씬 더 부드럽다고. 그러니까요. 저거 익은 사진은 안 보여줬나? 네. 정말 그냥 군침이 꼴딱 넘어가네요. 네. 네. 소고기 두부 전골. 5646번님, 어제 시골 가서 쑥, 머위, 화살촉 나물을 뜯어왔어요. 숙전의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봄나물은 보약이래요. 비타민이 많이 섭취하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보냅시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 네. 주말에 쑥떡 해오셨던데. 맛있었겠다. 쑥전, 쑥떡. 네. 봄에는 봄걸 먹어줘야 돼요. 네. 네. 아유, 맛있겠네. 저희 어머. 김밥입니까? 작품 어머나, 사진 어머나. 아니에요? 네. 8099번님, 직접 만든 나물 김밥입니다. 이야. 집에서 나물만 넣고 김밥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나물 김밥이라서 그런지 고추장을 찍어 먹어야 맛이 나는 듯합니다. 아까 나물 김밥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기에서 실력이 업그레이드하면 저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요. 제 나물 김밥은 될 것도 그러니까. 아니네요. 저 먹기에도 아깝겠네요. 그러니까요. 가족 여러분들의 네. 특급 레시피 잘 만나봤습니다. 사연 중에서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맛있는 사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인 자동차를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변신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꿈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특수 자동차들의 모든 것.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 보세요.
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큰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네. 해양수산부에서 이 봄철 영양소가 풍부한 해조류를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해조류는 이 4월 봄철을 맞아서 네.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미역, 다시마, 톳 이런 음식 많이 드셔주시면 뭐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지니까요. 드시면서 좀 봄철 건강 잘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건강도 건강인데 야, 그냥 식감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유. 맛있겠네요. 자, 이번 한 주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치어리더 팀이죠. 위너스 치어리더 팀의 활기찬 영상과 네. 함께 율동과 함께 저희는 내일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는 화창하군요. 진한 꽃 향기에 내 맘이 어지러워. 그댈 만나는 길은 왜 이리도 먼지. 또 그댈 만나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에. 점심엔 무얼 먹을까요? 커피는 무얼 마실래요? 아, 영화는 별로 안 땡겨요. 밤하늘의 별을 보러 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는 걸요. 커피가 찰랑찰랑 이 잔에 넘쳐나네요.